는 예수님만 전해요.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셨는지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오후의 고도경입니다. 이 남가주 지역 어제는 기온이 90도 이상으로 치솟다가 오늘은 기온이 다소 떨어졌지만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비 소식도 있고요. 주말 동안에 갑작스럽게 추워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오락가락한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날씨가 쌀쌀해지면요. 빈혈 증상이 심해진다 하는 분들 계시죠. 야외에 들어갔다가 들어오면은 어지럽기도 하고 또 추운 겨울에 머리가 핑 도는 증상이 있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건강한 오후 시간에는요. 백제한의원 박대병 원장님 모시고 겨울철 빈혈 관련해서 다양한 조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안에서 건강하셨는지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번 주에 오랜만에 정말 비 소식도 있고요. 또 비 온 이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남가주에도 겨울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드디어 네. 우리가 기다리던 겨울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걱정되는 게 이 겨울철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표적인 증상이 특히 여성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이 빈혈 증상인 것 같아요. 예. 좀 머리가 핑 돌고 갑자기 추운데 계시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시면은 머리가 어지럽다 네, 네. 하는 게 빈혈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피가 모자른 빈혈, 네. 그 피를 보충받는 보혈에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과연 피가 어디에 필요하냐. 우리 온몸을 다니면서 산소도 나눠주지만 네. 우리 몸의 온도도 이렇게 늘 37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일정하게 해줍니다. 우리 인간은 항온 동물이죠. 항상 온도가 일정한 동물입니다. 근데 네. 피가 모자르게 되면은 특히 겨울철에 너무 손발이 찬 거예요. 차다 못해 얼음장 같습니다. 네. 너무 차다 보니까 친구와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는 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행히 팔꿈치를 치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네. 옛날에는 이게 뭐야, 사람 손이야, 송장 손이야,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한 번은 그 팔러스 보디스 모 교회에 계신 한인 사모님이셨는데 네. 교인들하고 인사를 할 때 꼭 저기 그냥 어깨를 툭 치거나 뒤에 가서 어깨를 얹거나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실수로다가 손을 잡히면은 네. 어머, 사모님 손 왜 이렇게 차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었어요. 네. 근데 네. 친구가 공항에서부터 미국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마중 갔거든요. 네. 친구는 뭐 붙잡고 뭐 여기저기 다 그냥 뭐 인사를 이제 과하게 하잖아요. 야, 이게 사람 손이냐 송장 손이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 내 손을 쥐고 이렇게 불편했구나. 자기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손이 차다 못해 시리다 못해 아프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 오셔서 제가 또 약을 해드리고 이제 그러한 또 뜸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그걸 이렇게 소통이 되도록 그걸 보충을 했습니다. 그때 네. 필요했던 것이 바로 보혈제. 사물탕도 있고, 사물탕은 천당 숙작이라고 합니다. 천궁, 당귀, 숙지왕, 작약, 천당 숙작. 네.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되는데 그러한 보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빈혈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온도가 내려가 있는 상태라면은 되게 피는 혈관은 수축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 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스트로크를 조심해야 될 것이 겨울병인데 자기가 그렇게 혈관을 수축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나도 모르게 나가면서 어지러운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빈혈 증상이겠죠. 네네. 그리고 빈혈이고 특히 또 지난 10월 달에 말씀드렸던 그 기억을 하시려는지는 모르지만은 자율신경의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으로 바뀌어질 때는 일어나야 돼요. 네. 일어날 때 보면은 일과성 빈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피덩어리인데 쭉 일어나면은 머리에 있는 허열 현상이 나오죠. 그러면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꼭 333 법칙을 말씀드리는데 네. 3분 동안 일어나기 전에 밤에 잘 때도 네. 일어날 때 3분 동안을 스탠바이 하라는 거죠. 심호흡을 해가면서. 네. 그때 심호흡하면서 기도해도 좋죠. 처음 일어났었고 잘 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일어나서 뭐를 붙잡고 3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걸어갈 때 3분 동안은 쓰러질 걸 조심해서 가고. 그래서 333 이거를 잘 지키면은 사람들이 특히 노인분들이나 이런 그 빈혈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기능항진증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특히 그 자율신경계의 그 조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네.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가 딱딱한데 떨어지게 되면 뇌진탕 그렇죠. 그거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사고사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를 채워서 가능하면 우리가 어지러운 증상 같은 거를 이기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피가 모자르게 되면은 잠을 못 주무세요. 잠을요. 잠을 잔다는 거는 간, 장, 혈, 간은 피를 저장해 줍니다. 간에서 피를 저장을 잘 했을 때 뇌에 있는 뇌파들이 자기 자리를 잡으면서 잠에 빠집니다. 간이 피를 저장할 피가 모자르잖아요. 네.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왜 안 들어오고 그래? 없어요. 그러면은 간이 장혈을 다 못하다 보면 잠을 못 자게 돼요. 잠에 들지 못하고. 그래서 빈혈 있는 분들이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청소년 여자 아이들이 네. 겨울에 학교 갔다가 뭐 몸부림치면서 와서 막 흐느끼고 옵니다. 왜 그래? 배가 아파.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씻고 피어를 겪게 되거든요. 그때 그렇죠. 이제 피를 좀 내놔야 되는데 네. 내놓을 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때의 아픔은 정말 참기 어려운 아픔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아픈 게 뭐냐면은 배가 차다 보면은 피는 한한 곳에서 엉키는 그런 느낌으로 몸을 쥐어 짜듯이 엄청 찔르듯이 그렇게 아픕니다. 네. 피가 모자랐죠. 날이 차졌죠. 아이가 울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보혈을 해주면 네. 그 아이들은 충분히 그런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데 네.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시는지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럴 경우 어떤 때는 없다 보면은 스킵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건강한 겁니다. 근데 네. 2달 안 했어요. 3달 안 했어요. 어떤 여선생님은 6개월을 안 했어요. 그때만 되면 신경이 날카로워서 아이들하고 싸우고 악유하고 굉장히 거칠은데 근데 그 사람이 우리 한의원에 오게 됐어요. 네. 어머니 피값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침을 넣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아세요. 대돈이라는데 그다음에 목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발가락의 두 번째 마디 바깥쪽으로 거기에 이제 찌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과라는 자리 엄지손가락에 적백육제가 있는 그쪽에 그걸 놔드리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안 되면은 와서 약을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되게 저한테 전화하는 분들은 점잖게 하거든요. 네. 원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가는데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긴장을 했죠. 왜 그러시나? 네. 여보세요. 가라앉히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원장님 저 6개월 동안 그렇게 못했는데 음. 오늘 너무 시원하겠어요. 날아갈 것 같아요. 피 흘리기를 예. 다시 시작하신 그렇죠. 거예요. 피가 모자르다 보니까 그걸 다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갱년기가 됐는데 유난히 그렇게 집안 식구들을 볶아요. 네. 그리고 친구들하고 그 잘 지내던 친구들하고도 싸우게 되는 거죠. 네네. 여러분 피 마른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피가 마른다. 네. 사실 장열을 하고 피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고 도와주고 서포트하는 간이 열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모자르니까요. 네. 와서 충분히 적셔주질 못하니까 열이 나죠. 그러다 보면은 피가 이제 쪼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흘러갈 점조도 비스코시티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데 저런데 엉키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이 빈혈 현상, 혈허 현상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뇌에서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신경들이 나가서 일을 저지릅니다. 식구들은 너무 불안해하죠. 갱년기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피를 보충하는 사물탕 플러스 또한 그 음으로서 해서 그걸 맞춰주고 열과 그거를 맞춰주는 한약을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되게 피가 모자르다면은 되게 저도 이제 양방에서 이렇게 일할 때 보면 되게 헤모글로빈을 체크업을 해요. 네네. 헤모글로빈이 떨어졌으면 빈혈이다. 그렇게 나가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헤모글로빈보다도 또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허라면 나 헤모글로빈 높은데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혈구가 모자라요. 특히 자율신경계통에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면은 과립구 중에서 중성구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뉴트로필이 굉장히 비율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럼 다른 부분에 모노사이트나 림포사이트나 베소필이나 에오시노필이나 그쪽의 분야들은 오히려 빈혈 현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 불편한 거를 겪게 되고 네. 그리고 그것 말고 또 이렇게 빈혈을 보다 보면은 사실 얼마 전까지는 피가 그런 대로 있었어요. 근데 비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적혈구를 비장에서 깹니다. 네네. 그래서 비장을 보고 비주통혈이라고 그래요. 비는 통혈을 시킨다. 근데 비장이 그런 것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선생님들 혈액 아가신 분들은 잘 아세요. 근데 120일 된 것만 깨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비장이 붓게 됩니다. 그 정도 되면 네.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니까요. 촉진해 보면 제 사이즈보다 이렇게 길어진 비장의 모습을 보면은 용혈성 빈혈을 제일 먼저 걱정을 해야 돼요. 피가 녹아가지고 그냥 막 떨어지면 왜냐하면 비장에서 막 깨쳐버리니까요. 얼굴이 허해지고 갑자기 그렇게 빈혈이 옵니다. 굉장히 빨리 오죠. 히모라이틱 아네미아는 사람의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럴 때도 그거는 빈혈이거든요. 틀림없이 빈혈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피가 충분히 있어요. 네. RBC도 충분하고 화이트 블러드 셀도 좋고 다 좋아요. 디퍼런셜 카운트에서도 퍼펙트해요. 그러나 플레이트레트가 모자르신 분이 계세요. 건드리기만 하면 멍이 드는 사람, 또 변을 봤는데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사람.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코 풀으면 코에서 피가 나오는 사람. 암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그냥 허덕이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플레이트레트가 모자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플레이트레트 리치 플라스마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시간을 버는데 우리 한방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합니다. 네. 비정격을 쓰거든요. 아마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아세요. 그다음에 그거로 부족한 듯 하면은 여러분의 가운데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 네. 복판에 3등분해서 두 자리를 침을 놓게 되면은 비장이
놀래서 제자리로 들어갑니다. 어. 그러면은 갑자기 용혈성 빈혈로 인해서 절단 날 것 같고 막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사람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양방에서는 저기 프로데니소론이나 스테로이드 충격요법을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제 환자 중에 한 사람은 이미 헤모글로빈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예, 그럴 때는 왜 그런지 한 번쯤은 한의학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멘트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열을 받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니-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 그 영부인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사실 굉장히 부자하고 또 재혼도 하셨죠. 여러분이 아시는 제크린 오나시스 같은 네. 분들 보면은 림프노마였어요. 림파구에서 림파구들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죠. 피가 1mm 입방미터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면 적혈구는 몇 개 이상 이런 식으로 그게 돼야 되는데 거의 7만 개 이상의 그 림포사이트가 그것도 임매추얼한 림포사이트가 잔뜩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도 빈혈이 오는 거죠. 네네. 적혈구가 그 자리를 못 차지하니까요. 아.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2년 만에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겠지만은 네. 근데 그와 또 비슷한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임파구가 이게 임파 조직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임파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대개 혈관 시스템이 있죠. 신경 시스템이 있어요. 중추신경 시스템이 있고 임파 시스템이 또 있어요. 네. 근데 임파 시스템이 목 아래 겨드랑이 뭐 요 저기 사타구니 이런 데 많이 돼 있는데 미국 분이셨어요. 오셨는데 목 아래를 만지다 보니까 파달만한 작은 파달만한 것들이 도드락도드락 만져져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분 보고 그랬어요. 당신 병원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병원에 그런 스페셜리티면서 지금 갖고 있는 게 뭔지 아냐고. 당신 림포사이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시냐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러한 것을 많이 핸들해 보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해줬어요. 해줬더니 선생님 알아요. 제가 CBC 한 거를 포켓에 갖고 다녀요. 종이를 딱 꺼내가지고 펴서 펼쳐 보이는 거예요. 네. 림포사이트가 보통 보면은 뉴트로필 중성부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임파구 조직에 어떤 염증이 생기면 그게 올라갈 수 있죠. 네. 근데 올라가도 그 정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 4, 5만이 올라갔어요. 아. 적혈구 토탈이 네. 대개 7천에서 1만 이하입니다. 네네. 근데 그것만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 토탈 WBC는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림프노드가 이 계안신경, 안면신경 중에서 이게 눈을 열고 닫는 신경에 그 림프노드가 자라면서 눌러버리니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침을 놨죠. 되게 눈 옆에는 사주공이라는 자리가 있고 또 동자료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한방에서는 그거에 따른 치료를 하다 보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열심히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목 안에 있는 점을 갖다가 나력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하선염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침이 또 한방에서는 그 처방이 많아요. 네. 그걸 따라서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약도 먹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면서 나중에 백혈구의 토탈이 12,000까지 왔습니다. 아. 거기서 림포사이트가 제자리 가까이 들어오는 거로 봤죠. 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제가 하는 얘기 가지고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저는 겪은 거거든요. 네. 겪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피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실 때 동물을 잡아놓고 보혈을 지나 피와 피 사이를 지나서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 약속을 깨는 사람은 이 짐승과 같이 죽으리라. 근데 우리 죄인들이 죽어야 하잖아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죽으세요. 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겠어요. 네. 그것이 바로 보혈 아닙니까? 네. 네. 그 보혈을 지나 우리가 다시 거룩함을 받는데,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얼마나 귀중히 여겼냐면은 짐승의 피째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의 하나의 원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보혈이 없으면은 건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중단합니다. 아. 인간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네 가지가 있죠. 네. 처음에 기운이 없다. 기운을 보하는 거죠. 네. 피가 없다. 보혈. 아까 제가 보혈을 지나 했는데 네. 이게 잠깐 착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를 보해서 보충하는 거. 음. 그다음에 너무 음이 없어서 팔다리 어깨 숱이 다 아프고, 그다음에 너무 심하게 그 갱년기를 하고 음이 모자라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한 거를 채워갈 때 보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추워하세요. 감기 뭐 지나가기만 하면 걸리고, 네. 네. 한 번은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코로나 같은 건 안 걸리게 조심하거든요. 기침했다고 대여섯 명이 딱 짜리고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네. 그러나 보양을 시키면 그러한 부분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보양을 잘하면 코로나 19도 피해갈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래서 네. 이 피에 대해서 그 피를 흘려주신, 그것도 몇 개쯤은 좀 보관하시지, 한 컵은 본인이 소유하시지,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내쏟으신 네. 하나님의 사랑. 네. 우리는 사실 그분께서 우리의 피가 모자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과연 대책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한방에서 제일 기쁘게 쓰는 보혈약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천당숙작, 천공과 당귀와 숙지왕과 작약. 근데 이게 참 좋은데요. 소화하는 가력이 약하거나 몸이 너무 냉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냉하시구나, 소화력이 너무 떨어지네. 그렇게 되면 그걸 조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숙지왕 같은 경우는 구중구포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네. 그걸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양이 줄어들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도, 그러나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낫고 배 안 아프고 설사 안 하고 그렇게 하고서 건강해지는 모습 보면요, 돈보다 훨씬 더 그게 행복해요. 그럼요.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이제 그러한 것들, 그리고 보혈제 약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다스리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피가 모자라니까 그럼 뭘 먹고 뭘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네. 혹시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우리는 그럼- 대부분 뭐 철분을 보충해야 된다 이런 예.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예, 철분에 숙지왕 안에 철분이 양질의 철분이 있습니다. 대개 철분들은 변비 있으신 분들은 고생하려니 하고 드셔야 되지만, 그러나 숙지왕을 드시는 분은 네네. 같은 철분도 양질의 철분을 채우면서 몸은 건강해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분에 대한 이야기들, 그렇게 해서 헤모글로빈에 그 한 글로불린 안에 네. 철분의 분자가 4개가 있어요. 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피를 만드는 헤모글로빈이 적혈구의 표면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빈혈이야? 철분 먹어. 너무 답답한 얘기죠. 그거 말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 필요한 것들이, 인체에 네. 필요한 것, 생명이니라 하면서 우리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아들을 내어놓으신 분이 보혈으로 해서 철분 하나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네. 한방에 계신 선생님들은 오래간만에 시원한 소리 한번 듣는다 그러실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걸 하시고 매일 맨수 때마다 아파하던 딸이 그걸 하고 나서 꼭 거르지 않고 제대로 합니다. 아프냐? 어떡하냐? 아프지? 아빠 이제 좋아졌어. 아빠 기분 좋죠. 딸 바보들 한번 힘내봅시다. 예, 그런 식으로. 네. 보혈에 좋은 예, 보혈에 좋은 약재들. 그렇죠. 네. 예, 빈혈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손톱 발톱 있죠. 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냥 뭐 줄줄줄줄 이렇게 쏟아지듯이, 더군다나 겨울에
거기다가 뭐 이제 김치 담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젓갈도 담고 하잖아요. 네. 거기다 왜 무좀까지 넣습니까? 그러다 보면 손톱은 빈혈 있죠, 무좀 있죠. 하다 보면은 완전히 정말 흉하게 돼요. 그러신 분들은 보혈을 해야 돼요. 네. 피를 봐서 건강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손톱 발톱도 많이 좋아지시고 네. 그리고 우선 겉에다 바르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충분한 혈과 네. 음을 보충해 받을 때 얼굴의 모양이 훨씬 더 좋아지시고 윤기가 나면서 훨씬 건강해 보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을 보충하고 그다음에 혈을 보충하면서 처음에 잘 모른다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세요. 근데 막상 겪어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어젠가요? 한 분이 오셔서 하는데 은행에서 일하시는데 너무 힘들 때가 많대요. 어지럽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너무 뭐 쓰러지고 운전을 못하니까 쉬고 있었는데 침을 한 번 맞고 갔죠. 갔는데 어지러운 게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거든요. 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측삼리, 측하삼리 그리고 그게 빈혈이나 어지러움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네. 손목의 통증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지럽으신 분들 많이 어지러우세요? 네, 그렇습니다. 손목은 어떠세요? 손목도 아파요. 네. 약속한 거죠. 어떤 때는 다른 분들이 보면은 그래요. 환자하고 짜고 하는구나. 아니에요. 손목도 깨끗하게 낫고 어지러운 것도 정리가 돼가지고 일터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원장님 이렇게 우리 몸의 피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 그만큼 보혈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렇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거로 맞아요. 오늘 우리가 채워서 그 보혈을 배웠어요. 할 수 있도록 네. 그분은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네네. 왜 하나님 원망만 합니까? 하나님은 맞습니다. 넉넉하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네 이렇게 겨울철에는 또 더욱 보혈하는 게 맞아요. 더욱 중요할 예. 것 같은데요. 예. 네 원장님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원장님과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전화를 드리면 될까요? 예, 562 지역이고요. 787 6730 787 6730으로 전화하시거나 네. 아니면 세리토스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 있어요. 네. 그 몰에 뭐 옛날에 시얼스도 있고 뭐 제시페니도 있고 그랬던 네, 세리토스 큰, 몰이죠? 몰, 네. 예, 그 노스트롬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큰 몰에 네. 183가 쪽 네. 그리드리 쪽 그 코너에서 보면 빅5 바로 뒷빌딩입니다. 거기 오시면은 여러분 어려운 문제 같이 함께 나누시고 또 이거 영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신 분들 같이 오셔서 이렇게 고민 같이 하시고 치료하시면은 됩니다. 네. 자, 백제 한의원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562 지역 787-6730번이고요. 562-787-673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네. 백제 한의원 박대병 원장님과 또 다양한 건강적인 조언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네. 네, 원장님 오늘은 이렇게 보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앞으로 계속 추워질 거라고 하는데 예. 정말 이 피의 중요성, 우리가 피가 잘 흐르도록 하고 뭉쳐있지 않도록 하고 예. 건강의 중요성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어렵지만 주님은 형통하시도록 여러분을 챙기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신 백제 한의원 박대범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GBC 건강한 오후 진행의 구도경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미주복음방송 유튜브와 또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AM